지수로그 킬러 문항. 2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항 15번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지.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일이 다 써나가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서 이런 유형이 나온다? 다른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놓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이 문제를 손대주는 게 좋아. 이 문제를 먼저 손댔다가 다른 문제 4-5문제를 아예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어.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1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FP와 FQ의 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네. 문제가 복잡하지? 하나씩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 근데 밑에서 보면은 이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P와 Q거든? 그럼 우리는 이 P와 Q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 P하고 Q가 있는데 P가 홀수이고 Q도 홀수인 경우, P가 홀수이고 얘가 짝수인 경우, P가 짝수이고 Q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P가 짝수이고 Q가 홀수인 경우, 요렇게 4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로 둘 다 홀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P, Q가 모두 홀수인 경우다. 그러면 우리는 P와 Q를 전부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위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4제곱 근호 안에 9를 일단 3의 제곱으로 써놓을게. 3의 제곱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제곱 곱하기 4제곱 근호 안에 역시 3의 제곱이라고 써주고 n자리에는 Q를 써주면 되니까 2의 Q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써줄게.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 말은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의 곱이 4제곱 수면 괜찮겠지. 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제곱근 안에 3의 4제곱이 일단 들어와. 그리고 나서 밑이 2인 애들 곱해주게 되면은 2의 P 플러스 Q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겠지. 3의 4제곱은 어차피 이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4제곱 쓰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P 플러스 Q 플러스 2 자체가 4의 배수이면 괜찮겠지. 근데 이 P와 Q의 조건은 뭐다?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일일이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4인 경우, 8인 경우, 12, 16, 20, 24 요런 경우들을 다 나눠가지고 순서상을 다 써보는 거야. 이쪽 왼쪽에다 쓸게. P 플러스 Q가 일단 2면 괜찮겠지. 얘가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거든. 그럼 이 자리가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 건 1,1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6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얘가 8이 되려면 여기가 6이 되면 되겠지. 이때 P와 Q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1,5, 5,1 그리고 3,3까지 나올 수 있겠네. 요럴 때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게 되는 거야. 생각을 잘해야 돼. 그 다음 P 플러스 Q가 10인 경우 이만큼이 12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1,9, 9,1 그 다음에 3,7 반대로 7,3 그리고 5,5까지 나올 수 있겠지. 이번엔 이거 자체가 16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14면 괜찮겠지? P 플러스 Q가 1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13은 안 되겠고 3,11도 안 되겠네? 그러면은 5,9부터 가능하겠지. 그럼 거꾸로 9,5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7,7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18인 경우 생각해보자. 요만큼이 20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9,9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가서 P 플러스 Q가 22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0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얘까지는 될 수 없겠네. 그래서 얘부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위에 있는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거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끝낸 거야. 여기에서 개수만 적어두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자. 하나, 3개, 여기까지 4개에다가 5개 더해서 9개, 여기에서 4개 더 더해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총 13개의 순서상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P는 홀수고 Q는 짝수인 케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P는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고 Q는 요 아래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넣어서 정리해보면 4제곱 근호 안에 9는 3의 제곱으로 좀 써줄게.
3의 제곱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제곱 곱하기 4제곱 근호 안에 4는 역시 2의 제곱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3의 n자리에 q를 넣어주면 되겠지. 얘들 식 한번 정리해보면 4제곱 근호 안에 밑이 2인 애들은 한꺼번에 정리할게. 그러면 얘가 2의 p 플러스 3제곱이 되겠네. 2의 p 플러스 3제곱이다 써주고 3의 거듭제곱인 애들 3의 q 플러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3의 q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면 역시 요 안쪽이 4제곱수가 되면 괜찮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둘 다 각각 4제곱수가 돼야 돼. 동시에 4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p 플러스 3 자체가 4의 배수이면 되고 q 플러스 2 자체도 역시 4의 배수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값은 4, 8, 12, 16 요런 값이니까 그때마다 p의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8이 되려면은 p가 5가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12가 되려면은 p 값이 9까지 가능하겠네. p는 지금 홀수 만족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q의 값은 얘가 4가 되려면은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 6, 그 다음 10까지 가능하겠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p와 q는 10 이하의 자연수고 p는 홀수고 q는 짝수다.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 다 만족하고 있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었어. 동시에 만족시킨다? 곱의 법칙.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3, 3은 9. 여기에서 9개가 나오는구나. 자, 지금 두 번째 케이스까지 완료한 거야.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와는 지금 서로 반대지. 그럼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 두 번째에 썼던 식에서 p와 q의 위치만 바꿔버리면 괜찮겠지. 이렇게 써놓고 요 식에서 p와 q의 위치만 바꾸도록 하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p와 q의 위치만 바꿨기 때문에 결국 p 값과 q 값이 서로 반대로 바뀌기만 할 뿐이야. 순서쌍의 개수는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소리지.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두 번째 케이스와 똑같이 9개다.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대칭관계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세 번째 케이스는 따로 셀 필요 없이 각각의 값들을 다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 케이스까지 완료를 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 여기에서 아까 하나 잘못 썼었구나. 둘 다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짝수로 수정을 해둘게. 그러면 p와 q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다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둘 다 짝수인 케이스를 써보도록 할게. 4제곱 근호 안에 아까 위의 식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었으니까 3의 p제곱 곱하기 4제곱 근호 안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p와 q가 전부 다 아래에 있던 식에 들어가는 거야. 얘들 정리해보면 4제곱 근호 안에 2의 4제곱이 들어가고 3의 p제곱과 3의 q제곱이 곱해지니까 얘는 3의 p 플러스 q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미 4제곱수가 돼서 밖으로 나갔네. 그러면 얘만 4제곱수가 되려면 p 플러스 q가 4의 배수면 괜찮겠지. 근데 둘 다 뭐야? 짝수야. 일단 p 플러스 q가 4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순서상 2,2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p 플러스 q가 8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2,6 반대로 6,2 그 다음에 4,4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번에 p 플러스 q가 12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2,10 괜찮겠지. 반대로 10,2 그 다음에 4,8 8,4 그 다음 6,6까지 가능하겠네. p 플러스 q가 16인 경우 생각해보면 2,14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지. 4,12도 안 되네. 6,10 가능. 그러면 10,6 가능. 그 다음에 8,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번엔 p 플러스 q가 2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둘 다 10인 경우까지 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개수를 세보면 하나 여기까지 3개 더해서 4개 5개 더하면은 9개 여기에서 또 4개 더해서 네 번째 케이스에서 총 13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좀 정리해 놓을게. 처음에 13개, 그 다음 9개, 또 9개, 그리고 마지막에 13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서 22개, 22개 해가지고 총 44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쓰지 않고 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때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일일이 다 써서 세주는 게 맞아. 사실 출제자의 의도도 너네가 이런 경우들을 일일이 다 쓰고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다 세어봐라, 이런 뜻일 거야. 다음 30번 문제.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 중 최소값이 fn이래. 일단 가와 나의 조건을 읽어보면 m은 일단 2 이상이래.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보다 작다. 근데 y좌표들을 보니까 그냥 x좌표를 이 진수 자리에 대입한 거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이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인지 파악할 수 있겠지. y는 로그 n이 미치고 x다.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m과 m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n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증가 함수겠지. 그림을 일단 그려보자. 자,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2 이상인 m이 있어. 여기에 m이 있고, 그리고 나서 y좌표는 로그 n의 m. 그 다음에 요런 데에 또 이제 m 플러스 1이 있겠지. m 플러스 1, 로그 n의 m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일단 적어둘게. 근데 이 두 직선을 지나는 기울기가 3분의 1보다 작대.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요거 빼면 x의 증가량 나오겠지. x의 증가량은 그냥 1이네. 1분의 y의 증가량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데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써버릴게. 그냥 로그 n이 미치고 진수 자리에 m분의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분모는 1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도 괜찮겠지. 일단 얘가 기울기야. 근데 이 기울기는 3분의 1보다 작아. 근데 이 기울기는 또 증가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 0과 3분의 1 자체를 미치 n인 로그의 형태로 바꿔보자. 그러면 얘는 로그 n이 미치고 1, 그리고 가운데는 그대로 써주고 로그 n에 m분의 m 플러스 1 그대로 써주고 얘는 로그 n이 미치고 n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줄게. 그럼 우리 여기에서 밑이 어차피 똑같고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진수들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무조건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럼 우리가 따질 거는 결국 얘와 n의 3분의 1제곱 관계야. 얘만 따로 빼서 써보면 m분의 m 플러스 1이 n의 3분의 1제곱보다 작다. 여기에서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하려면 여기서 양변에 세제곱해주면 괜찮겠지. 그러면 m분의 m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이 n보다 작다. 여기에서 이제 이 n 자리에 3과 4와 5와 6이 들어갔을 때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하나씩 해보면 돼. F3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까? 그럼 n자리에 3을 넣어보면 되겠지. m분의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3보다 작은 최소의 m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m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m에다 2부터 한번 넣어보자. m이 2인 경우에는 2분의 3의 전체의 세제곱이고 8분의 27인데 얘가 3보다 작나 봤더니 8, 3, 24니까 8분의 27은 3보다는 커버리네. 그러니까 m이 2인 경우에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m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3 대입해보면 3분의 4의 세제곱이 과연 3보다 작은 것인가. 얘를 풀어보면 27분의 64 얘가 3보다 작다. 27에서 3배하면 81인데 64니까 3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왔네. F3의 경우에는 m이 3이면 되니까 F3은 일단 3인 거야. 그러면은 얘가 3이다. 이렇게 위에다 써둘게. 그 다음에 이제 F4 한번 볼까? 얘가 4보다 작으려면은 m분의 m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이렇게 써두도록 할게. 근데 우리가 아까 이미 얘는 한번 해보지 않았니? m이 2잖아. 그러면 이미 2분의 3의 세제곱 자체가 8분의 27이었거든? 얘는 4보다 작아. 8, 4, 32니까. 그지?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m 중에서. m이 2가 된다? 그럼 f4는 그냥 2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f4 값은 2다. 그러면 f5랑 f6은 다 똑같지 않을까? 결국에 m분의 m 플러스 1이 5보다 작은 최소의 자연수를 찾는 건데 이때도 m이 2면 괜찮겠지. 얘 당연히 5보다 작잖아. 2 대입했을 때 이미 8분의 27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m이 2네. 그럼 f6도 뭐겠어? 당연히 2겠지. 얘도 2고 얘도 2다. 30번 문제 치고 굉장히 빠르게 끝나버렸네? 얘들 그냥 다 더하면 요게 답이겠지. 그래서
3, 2, 2, 2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다음 문제. 지수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리고 A하고 B가 1보다 큰 자연수래. 그럼 얘들 두 개는 일단 증가함수겠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F2, G11 대놓고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단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괜찮겠지.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B의 11제곱 자체가 2의 2015제곱이다. 이렇게 써줄게. 근데 이 식을 잘 관찰해보면은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A하고 B가 2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 A하고 B가 분명히 자연수지. 자연수인데 이것들을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다는 소리는 A하고 B 자체도 이미 2의 거듭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A 자체를 2의 m제곱이다 이렇게 놔보고 B 자체를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2의 2m제곱 곱하기 2의 11n제곱인데 얘가 2의 2015제곱이고 지수끼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수만 옆에다 쓸게. 2m 플러스 11n 자체가 2015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근데 얘를 또 잘 보게 되면은 2015는 홀수지 얘들아. 2015가 홀수라는 얘기는 n이 무조건 홀수라는 얘기야. 왜? 이 m은 무조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짝수와 다른 걸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기 위해선 이 11n 자체가 홀수가 되어야 해. 11n이 홀수라면 n은 무조건 홀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은 홀수다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 그러면 이 홀수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2k-1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 k라는 문자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 여기서 k는 자연수여야 하겠지. 짝수는 2의 배수니까 2k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홀수는 2k-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자리에다가 2k-1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2m 플러스 11 괄호 열고 2k-1 얘가 2015다. 괄호 풀어주면 2m 플러스 22k-11이 2015가 되고 2m 플러스 22k가 2015에서 11 더해서 2026 양변 2로 나눠줄게. 그러면 m 플러스 11k 자체가 101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m과 k의 관계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 한번 볼까? F2래. F2는 그냥 얘하고 똑같이 위에 있는 거 아래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2의 2m제곱이다 이렇게 써주고 g의 4는 여기에다가 4 대입한 거니까 일단 b의 4제곱이라고 쓰자. 근데 b 자체가 아까 2의 n제곱이었으니까 얘는 2의 4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근데 n이 2k-1이라고 했으니까 2의 4에다가 2k-1이다.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2의 8k-4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지. 그럼 결국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은 2m이 8k-4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리해보면 2m 자체가 8k-4보다 작다.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m값 자체가 4k-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우리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와 나의 조건을 통해서 등식 하나 그리고 부등식 하나를 이끌어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부등식,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m값과 k값의 순서쌍을 구한다면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게 될 거야. 왜냐면 이 m이라고 하는 애는 a와 1대1 대응이고 k라고 하는 애도 b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m과 k의 개수를 구한다면 a와 b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m과 k라고 하는 애들이 자연수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의 범위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 일단 여기에서 k의 범위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 11k가 1013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1013에서 11 나누어 보자. 그러면 여기에 9가 들어오고 99, 그 다음에 여기에 23, 그 다음에 여기에 2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 22하고 나머지가 1이네. 한마디로 요 k 자리에 92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때 m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k라고 하는 애는 일단
일단 92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K의 범위를 하나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범위를 하나를 더 잡아줘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등식을 정리해가지고 M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 11K만 넘기자. M은 1013-11K다 이렇게 써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K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오겠지. 여기에서 우리는 역시 K의 범위를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013-11K가 4K-2보다 작다. K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15K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1015가 되겠지. 이제 나누기만 하나 해보면 되겠네. 1015에서 15를 나눠보면 그럼 얘가 67점 몇인 거야. 지금 나머지가 10이니까.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애는 67점 몇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92까지 될 수가 있겠구나. 한마디로 이 K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체가 68부터 92까지가 되겠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개수 구할 때 중요한 거, 여기에서 요거 빼준 다음에 1 더해줘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92에서 68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서 빌려줬으니까 2, 24가 나오는데 24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얘가 25개가 나온다. K가 25개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M도 거기에 하나씩 대응해서 25개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는 총 25개가 되겠지.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2구나. 여기가 중심이니까 반지름은 1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일단 정보들을 적어두도록 하자. 지름의 길이는 2고 반지름은 1이구나. 여기도 1. 그러면은 P에서 O까지의 거리도 일단 1이겠지. 그 다음에 호 AB 위의 점 P를 코사인 각 BAP가 5분의 4가 되도록 잡는데, BAP,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선 하나 바로 그어줄 수 있는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 P에서 B까지 선을 그어주잖아. 그럼 여기가 무조건 90도가 돼. 그러면 봐봐, 여기 길이가 2지,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 코사인의 값이 뭐다? 5분의 4다. 자, 일단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 자체가 5분의 4인데 얘가 2분의 선분 AP의 길이가 되는 거야. 선분 AP다.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 5배의 선분 AP 자체가 8이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5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표시해두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분의 8이구나. 이렇게 적어두고, 부채꼴 OBP에 내접한대. 부채꼴 OBP, 요 부채꼴이네. 지금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 AP를 여기를 2등분하는 점과 AP의 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2다. 이렇게 나왔어. 이때 R1과 R2를 구해서 이제 두 개를 곱해줘라. 이런 뜻이지. 그럼 우리는 결국 R1과 R2의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자, 원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심에서 특이한 점까지 선을 이어준다. 여기에서 이런 접하는 부분으로 선을 이어줘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줄게. 근데 연장을 한번 해볼까? 결국 이 반원의 중심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여기에 90도라고 표현을 일단 해두자. 그리고 이 삼각형 자체가 이미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이쪽도 이제 세타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둘 수가 있겠고, 선분 AP의 길이가 5분의 8로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5분의 4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요 길이 바로 5분의 3인 거 알 수 있겠니? 3대 4대 5, 1은 5분의 5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5분의 3이라고 적어둘게. 얘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적게 되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기 때문에 요 빨간 선의 길이도 역시 1이야.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5분의 2가 되겠지.
이 지름의 길이가 5분의 2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R2의 값이 5분의 1이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우리 R1 값만 구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원의 중심에서 가운데에 접해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어주자. 그럼 이 접하는 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 이 빨간 선 자체가 요 부채꼴을 2등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야. 그러면 중심각, 이 부분은 2세타가 되겠지. 자, 이 중심각이 일단 2세타가 되고, 그렇다면 얘가 지금 이 부채꼴의 절반이기 때문에 중심각도 역시 절반이겠지.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코사인의 세타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렇다면 지금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지.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이등분선을 내려준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분의 4라는 거를 또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이 길이가 5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둘게.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5분의 1이 되겠지, 일단은. 그 다음엔 어디를 봐야 될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밑으로 수선 한번 떨어뜨리는 거야. 중심에서 항상 이런 접하는 부분까지 보조선 그어주면 좋다고 했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지금 요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자체가 5분의 4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인 R1과 똑같겠지. 자,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하나 따로 먼저 그려놓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1이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니까 여기를 내가 5K, 이쪽 밑변의 길이를 4K다 이렇게 둘게. 그럼 여기 R1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3K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끝났네? 이만큼의 길이가 5K이고 3K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두 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3K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5K와 3K를 더한 8K고 8K 자체가 1이 되겠네. 8K는 1이다. 그럼 K의 값은 여기에서 8분의 1이다. 근데 R1이 뭐였어? 3K였어. 그럼 R1의 값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아까 R2의 값이 5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5분의 1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서 최종적인 답이 40분의 3이라는 거 구해낼 수 있겠네. 1번에 답이 있네. 약간 복잡한 도형 문제였어. 20번이기 때문에 뭐 준킬러라고 볼 수도 있고 거의 킬러에 가까운 문제였지. 그래서 항상 보조선을 그어주고, 요즘에 수능에서 항상 나오는 거 원주각, 중심각과의 관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그 다음에 호에 대한 원주각이 보인다면 중심각은 그거의 2배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는 접하는 선까지 보조선을 그어주면 좋다. 항상 도형의 기본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부분을 좀 따로 빼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런 눈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도형 문제를 역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까지 킬러 문제까지 다 다뤄봤어. 시험이 이미 끝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끝나지 않은 학생들, 다음 주에 보는 학생들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 끝!